무심코 쓰는 기름 한 방울로 암이 치료될 수도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에서는 식용유를 어떻게 쓰는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특히 오늘은 밥을 지을 때 식용유를 써서 당뇨를 예방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건강한 동행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넘버원 건강 채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한국인들은 후라이팬 위에서 식용유를 씁니다. 튀김 요리, 부침 요리, 볶음 요리에 빠질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콩기름이나 포도씨유만으로는 할 수 없었던 보약처럼 먹는 요리법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트에서 식용유를 고를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릴 텐데요. 딱 한 가지만 살펴봐도 만성염증과 혈관 손상을 막는 식용유를 고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좋은 식용유도 잘못 보관하면 끝입니다. 발암물질로 변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들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밥에 넣어 먹으면 식욕, 혈당, 내장지방까지 3중 억제 효능이 있다는 기름의 정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주방에 있는 기름병을 오늘 당장 흔들어 봐야 하는 이유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식용유를 사용한 음식을 먹은 지는 반백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만들기가 너무 까다로운 고가품이었지만 화학 추출 공법이 등장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아무나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먹으면 절대 안 되는데요. 식용유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원물 그대로 짜서 얻어내는 방법인데요. 압착 방식이라고들 많이 부릅니다. 예전에 방앗간에서 참기름 짜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원재료의 영양소나 맛, 향까지 최대한 담아내는 순수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아무리 세게 쥐어짜도 기름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재료를 몽땅 갈아서 핵산이라는 화학물질을 넣고 지방만 따로 뺍니다. 그런 다음에 그 화학물질을 다시 날려버리는 추출 정제 공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가정에서 쓰는 대부분 식용유는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물질로 지방만 뽑아내는 과정에서 미네랄 같은 다양한 영양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사람이 먹는 거에 화학 성분을 쓰는 자체 가지고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화공약품 안 쓰고 순수하게 뽑아낸 기름을 찾는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글자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엑스트라 버진이란 글자가 적혀 있으면 비정제 압착 방식으로 만든 첫 기름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버진이란 단어가 우리말로 순수한 처녀 총각 뭐 그런 뜻이잖아요. 거기에 엑스트라라는 단어까지 붙은 거니까 불순물은 최대한 빼고 원재료의 순수함을 그대로 담겠다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어떤 기름이 좋은 기름이냐를 따지기 전에 중요한 게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재료를 기름에 퐁당 담그는 튀김 요리에는 무조건 발연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발연점은 기름이 버틸 수 있는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걸 넘어가면 기름이 독소로 변하면서 발암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튀김 요리에 쓰는 기름은 섭씨 250도 이상 견딜 수 있다면 좋다 보시면 됩니다. 아보카도 오일처럼 270도가 넘어가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근데 꼭 기름을 불 위에서만 요리해 먹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비빔밥 먹을 때 참기름 뿌려서 먹죠. 샐러드에는 올리브유를 자주 쓰고요. 그래서 비가열용 기름을 고를 때 꼭 살펴보셔야 되는 게 불포화 지방산이 얼마나 풍부하냐입니다. 이게 제일 많은 건 사실 들기름이거든요. 하루에 들기름 한 숟가락만 먹어도 오메가3 영양제 챙겨 먹는 것보다 훨씬 함량이 높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들기름은 결정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산패 속도가 빨라서 유통기한이 짧다는 겁니다. 산소랑 접촉하기 시작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성질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들기름은 우리가 보통 어디에 보관하죠? 냉장고 깊숙한 곳에 보관하죠. 거기다가 냉장고 불빛도 최대한 가리려고 검은색 비닐봉다리에 칭칭 감아서 둡니다.
왜 그러겠어요? 최대한 온도 변화, 빛 변화가 없어야 그나마 좀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들기름이 제일 좋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고르기도 어렵고 보관 조건도 까다로우니까요. 그래서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면서도 보관하기 좀 더 편하고 유통기한도 긴 제품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아보카도 오일을 드시는 분들이 늘어난 이유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요. 일전에 저희 건강한 동행TV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드렸던 내추럴 바이 아보카도 오일 있죠? 이게 한 병도 안 남고 전부 다 팔려서 매진이 됐더라는 겁니다. 아보카도 오일이 인기가 많다는 거야 저도 알았지만 대단하구나 싶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내추럴 바이 아보카도 오일 2차 물량 신제품도 저희 건강한 동행TV 시청자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모습은 여전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 아래 설명과 댓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가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실지도 모릅니다. 밥을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 항상 다 먹고 나면 생각보다 많이 먹게 되더라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밥 짓기 전에 아보카도 오일을 한두 숟가락 넣고 밥 지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보카도 오일이 식욕을 줄여주기 때문인데요. 과식하는 게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위에서 그렐린이란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자식이 음식을 많이 먹게 하는 주범이거든요. 그런데 아보카도 오일에는 이걸 억제하면서 반대로 배가 부르다고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 분비를 늘려준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앓게 되는 병 중에 못 먹어서 생기는 건 거의 없다고 하죠. 저희는 지금 영양 과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덜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밥 지을 때 아보카도 오일 꽤 큰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당뇨에 좋은 거야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가 밥 먹으면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게 탄수화물 중심으로 식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밥인데 그렇다고 밥 빼고 반찬만 먹는 건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보카도 오일 넣고 밥을 지으면 필수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이 밥 아래 쫙 하고 퍼집니다. 그래서 혈당 올라가는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시켜서 찬밥으로 먹으면 칼로리랑 혈당이 더 줄어든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찬밥 먹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싫은데 억지로 드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뜨겁고 차갑고가 아니라 바로 이 아보카도 오일을 넣고 밥을 하자는 거니까요. 마트에서 살 때 꼭 봐야 하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병 색깔이죠. 지금 여기 보시는 내추럴 바이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 오일처럼 병 색깔은 어두울수록 좋은 겁니다. 햇빛을 최대한 차단해 주기 때문이죠. 사람은 햇빛을 꼭 보고 살아야죠. 그런데 기름은 절대로 햇빛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은 햇빛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만 기름은 정반대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산패작용이 일어나면서 건강에 좋은 기름이 발암물질로 돌변할 수 있거든요. 미세 플라스틱이 기름에 스며들지 않으려면 이렇게 유리병에 담은 제품이 좋은 것도 당연하고요.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기름이 신선한지 상한 건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걸 구별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기름을 흔들어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품이 생기겠죠? 이게 금방 사라지면 신선한 기름이지만 거품이 금방 안 없어지고 오래 가면 이미 산패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오늘 한번 흔들어서 테스트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용도에 맞게 식용유를 써야 하는 이유와 올바른 식용유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동행TV 구독자분들께서 즐겨 드셨던 내추럴 바이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 오일 두 번째 신제품이 나왔다는 기분 좋은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재구매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 영상 설명과 댓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